우리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의 나이는 이제 취하는 것보다 배려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하다 보면은 답은 나와 있다 이거죠.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62세에 은퇴하고 그때 그 도쇼퍼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죠. 은퇴 세대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모바일 서비스 기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전문가로 저희가 좀 이렇게 탈바꿈 시킨다고 그럴까요? 탈바꿈 시킨 다음에 웨딩 쇼퍼로 이렇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가 28명까지 성장한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웨딩 쇼퍼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시죠? 네. 웨딩과 쇼퍼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결혼식 날 그 새벽부터 이동해야 할 어려움을 우리가 책임지는 이동 서비스 드라이버를 웨딩 쇼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타는 그 마차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그 마차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차를 모는 마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부는 어떠냐면요, 옷은 턱시도예요. 복장은 턱시도를 입고 그 다음에 모자는 아주 높이가 있는 햇을 썼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굉장히 아름답게 했죠. 바로 이런 귀족풍의 드라이버를 쇼퍼라고 하는데요. 상류사회의 귀족을 모는 마부처럼 웨딩카를 운전하면서 신랑 신부를 별처럼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기본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교육에는 안전교육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사실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안전교육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전교육만 하고 있지 인성교육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교육도 무너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택시 운전기사라고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 제가 집에서 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14층인데 14층에서 외출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저게 왔어요. 어떤 그 택시가 쭉 오더라고요. 제가 부른 차는 아닙니다. 근데 그 오는 저희 아파트 밑에 아이 둘 산모가 짐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았죠. 택시가 딱 도착하더니 고객이 있는 한 5m 정도의 거리에 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밀러로 보고서 뒤에 트렁크만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렁크가 열리니까 탁탁 하고 열리니까 고객은 알아서 나의 짐을 넣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아이들을 태우고 승차한 다음에 차는 출발했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저렇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저 산모를 위해서 도와주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짐을 실어주고 한다고 얼마나 모습이 좋을까. 저 산모는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드라이버에게 감사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바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버스를 타면요, 때에 따라서 내가 승객인지 아니면 짐인지 혼돈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웨딩 쇼퍼를 하면서 이 드라이버가 갖는 어떤 사회적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그 운전 습관이 곧 인성과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앞으로 교육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일반 버스를 타고 가끔 이렇게 분당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차는요, 드라이버가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계속 타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차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람들도 어색해요. 습관이 안 들었잖아요. 어색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데, 그 소리를 몇 번 듣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릴 적에는 아까 탈 적에 들었던 마음을 미안해하고 있다가 내릴 적에는 아저씨 수고하세요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내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내리더라고요. 어떤 고객은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멘트까지 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노력하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너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 이렇게 아니거든요. 이 서비스, 이게 바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충분하다. 예, 그리고 사실은 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버스가 내가 진짜처럼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점잖게 가다가 드라이버로부터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 듣는 것이 사실은 그 여운이 깁니다. 의외로 길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갖는 어떤 그 드라이브 매너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하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35년간 직장과 개인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넘나들며 인생 일막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그때는요. 하고 싶은 취미 생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로우니까 난 해볼 거야. 그 다음에 그 취미 생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특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기를 한번 살려볼 거야.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는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며칠도 못 가서 다 몽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아내와의 접촉 시간이 이제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느끼지 못한 다툼도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간다, 등산을 간다. 근데 다 도서관, 등산, 건강 지키기 위해서 간다? 핑계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취업시장에도 나가보고 취업 박람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박람회에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뒤지고 그 다음에 벼룩시장 그 다음에 가로수 이런데 가능한 쪽 다 두드려 봤죠. 그리고 이력서도 많이 써봤죠. 제가 대리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을 통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리운전 회사 그리고 그 대리운전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IT 회사. 이런 회사의 그 갑질과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때에 따라서는 취객으로 인해서 얻는 상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질로 인해서 얻는 상처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좀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직업적 어떤 자긍심도 좀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의 편견과 낮은 시선으로 자신이 나 대리운전하고 있어, 내 직업이 대리운전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자신이 더 이게 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더 박탈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템을 고민하는 그런 와중에 사실 아들이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 날 당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되는 시간은 결혼식이 12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샵도 들려야 되겠고 또 결혼식 날 챙겨야 할 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도 챙기고 그래가지고 자가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혼식 날 주인공이 운전을 해야 돼? 뭔가 좀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맞아. 인생 선배인 우리 은퇴 세대가 인생 후배인 아들과 같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할 때 웨딩카 로드 매니저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그거 멋있지 않아? 그래, 맞아. 이걸 아이템으로 해서 한번 창직해보는 거야. 하는 생각, 그 아이디어를 그때 갖게 되었어요. 저희 활동 멤버들은 전부 시니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나이 지금 60세가 다 넘었습니다. 60세 미만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핸들링한 커플이 한 600쌍? 네, 이렇게 되는데요. 늘 저는 우리 쇼퍼들에게도 강조하지만 함부로 대했다는 금코 다친다. 지금은 이제 세대 상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노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거든요. 저도. 왜? 행동 자체가 어물하고, 노인들은요 어물하고, 말씨도 조금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세는 또 어떻습니까? 구부정거리고. 좀 이렇게 경리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적잖게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이 무시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되풀이를 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그것이 좁혀진다. 세대가 우리를 꼰대로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그 세대가 우리를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내가 꼰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의 나이는 이제 취하는 것보다 배려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하다 보면은 답은 나와 있다 이거죠. 제가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그런 과제라 그럴까요? 이런 걸 참 많이 나름대로 고민으로 풀어봤습니다. 은퇴 이후에 적당한 수입이 없다던가 활동이 없게 되면은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반드시 적당한 수입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일은 있을 때 그 일이 무겁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없어야 된다. 좀 프리랜서의 직업처럼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야 나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욕망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런데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목표는 그래, 맞아. 그런 일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내 꿈이야.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웨딩 쇼퍼는 주말에만 이러고, 그것도 늘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하고 있으면 일 있을 때 또르릉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하겠습니다 하면 하고, 저 사정이 있어,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못하고, 이유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의무적인 게 아니죠. 하고 나면 즐겁고
수입도 들어오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업들을 주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3일 내지 4일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 보면 좋겠다. 사실 우리의 그 전반기 인생은 어쩌면 격변기 산업사회 주역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고생과 역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하여 보면 반면에 누린 혜택도 참 많습니다. 혹자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공치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죠. 예, 이제는 그런 공치사는 이제 그만하고 인생 2막은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혜택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어떻게 돌려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 어떻게 전달해 줄 거야. 내가 가졌던 누렸던 나의 과거의 그 혜택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물질적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전달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노동력으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하는 것만이 꼭 반납은 아니다는 얘기죠. 환원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노력해보면 그 다음에 떠오른다는 얘기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방법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은 그때부터 나의 방황은 멈추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반드시.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해서 올해만도 17%죠. 2030년에는 25%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바로 이 인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은퇴 세대들이 도전할 새로운 경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처럼 직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전을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는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이렇게 확실하게 질서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은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교류가 없어진다고 하면 단절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세대가 상생하면서 가능한 질서, 가능한 상생, 이런 것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새로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시니어들에게 적극적으로 그쪽 시장을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